세계의 악녀들 4편. 오늘 방송은 크게 악녀로 이름을 날리거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던 일본에서 악녀화되어 있는 후지와라 노 구스코라는 여인의 행적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스코라는 여자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역사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 여인이 당시 일본에서 거의 신격화되어 추앙받고 있는 일왕을 치마폭에 감싸 안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의 역사를 뒤적거려 보면 반드시 몇 명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을 치마폭에 휘감아 안고 결국 망가뜨려 국가마저 위태롭게 만들어버렸던 엄청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이런 엄청난 여자들 중 하나가 바로 구스코였는데, 이 여자는 당시 간무일왕에게 흔들리지 않는 큰 신임을 받으며 무서운 권력을 휘둘렀던 다네스구란 대신의 딸이었습니다. 구스코는 중남원이라는 벼슬에 있는 다다누시라는 벼슬아치에게 시집을 가서 이남 3녀를 낳았고,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큰딸이 황태자를 모시기 위해 입궐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딸과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궐하여 황태자 곁으로 간 큰딸이 그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자 이 강 큰 여자 구스코는 황태자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딸을 대신해서 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몸을 바치게 됩니다. 이 구스코라는 여자가 대단한 매력을 지니고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자색을 갖춘 여인이었다 해도 이미 5명이라는 아이를 낳은 여자의 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황태자가 자신의 여자인 구스코의 딸과 그의 생모인 구스코 모두를 품속에 넣고 즐겼다는 것을 보면 일왕이나 구스코 모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들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구스코라는 악녀는 육체적으로 남자들이 갈구하는 색정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해줄 수 있는 타고난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황태자인 사위는 장모를 품기 시작한 후부터 줄곧 그의 치마폭 속으로 스스로 파고드는 행위를 즐기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간무 일왕이 황천길로 들어서자 이 황태자는 당연히 일왕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헤이제이란 일왕이었고, 그는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의욕을 드러내며 실제 그런 일에 스스로 뛰어들어 행동에 옮겨 나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개혁의 기로에 서서 돌진해 나가려는 이런 헤이제이였지만,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구스코라는 늙은 정부와 그의 오빠 나카나리의 요사스럽고 흉한 방해로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헤이제이 일왕이 자신이 품었던 큰 뜻을 이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구스코라는 음탕한 여인이 그를 품속에 안고 꼼짝 못하게끔 꽁꽁 묶어두었고, 일왕은 그녀의 음탕하고 질퍽한 여색에 빠져들어 그 품속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스코는 이미 결혼 후 적지 않은 애를 낳고 다 큰 딸을 입궐시켜 황자를 보필하도록 한 황태자의 장모이자 이미 남편을 황천길로 보낸 과부였지만, 마치 역대 중국의 황제가 며느리를 품에 안고 즐긴 것처럼 역으로 왕으로 하여금 장모를 품에 안도록 유도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황태자였던 헤이제이 일왕의 나이가 어려 남자를 색정과 육체로 다루어 나가는데 능숙해진 음탕한 늙은 여우에게 휘말려 정신없이 품속을 파고들게 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어떤 국가든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남자들은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주위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고, 그 여인들 중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요사스럽고 음탕한 여인이 있어 그 음탕한 기운을 내뿜는 여자는 왕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일본의 구스코가 바로 이런 음탕함과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었기에 그 악녀의 색정에 빨려 들어간 이런 헤이제이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단지 그 악녀의 모든 것을 일단 신뢰하고 보는 우매함을 보이며 국가의 통치나 처음 마음먹었던 정치개혁 따위는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때 헤이제이 일왕의 친동생인 이웃친왕은 그 모습을 눈으로 훤히 보고 있었고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가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경우 결말이 어떨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형에게 이제 그만 구스코의 품에서 벗어나 좀 쉬어가라고 충고합니다. 그는 형에게 구스코를 조금 멀리하면 몸도 쉬고 머리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헤이제이 일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자신이 신뢰하던 구스코의 오빠에게 이웃친왕이 한 말을 해주며 상의하려고 했고, 이때부터 구스코 남매의 엄청난 음모가 시작됩니다.
구스코의 오빠인 나카나리는 친왕이 동생 구스코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으니 그녀의 말을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헤이제이는 구스코의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구스코를 불러 친왕이 어떤 말을 했냐고 질문을 했고, 질문을 받은 구스코는 친왕이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오면 황후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했다는 모함을 합니다. 구스코와 손발을 맞추어 나가며 권력과 욕망을 채워 나가던 오빠 나카나리는 헤이제이에게 옳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의 동생 이웃 친왕이 매우 귀찮은 존재이자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방해물로 생각하여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모사를 꾸며나갔습니다. 이미 구스코의 색정과 육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음을 몽땅 뺏겨버린 상황에 있던 헤이제이 일왕은 구스코의 말만 듣고 동생인 이웃 친왕을 잡아들여 자신이 앉아있는 제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하며 동생의 하소연은 듣지도 않고 사약을 내려버립니다. 한 국가의 리더인 왕이 권력에 맞들인 과부 악녀가 모함하는 말만 듣고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 바른 소리를 한 친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헤이제이 일왕은 요사스러운 과부 악녀 구스코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하며 자기가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 눈앞에서 요사를 떨고 있는 구스코가 모함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인 이웃 친왕이 자신에게 한 말이 진정으로 형인 자신을 위한 충정 어린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요사스러운 악녀 구스코는 헤이제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왕의 마음을 휘어잡고 여전히 치마폭 속에 품어 안은 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왕의 또 다른 동생인 신노 친왕이 그에게 구스코는 요사스러운 여자이니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충고하였고, 이후 헤이제이 일왕은 병약함을 이유로 스스로 제위에서 물러나며 신노 친왕이 자연스럽게 제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헤이제이가 물러남으로써 제위에 오른 신노 친왕이 곧 사가 일왕이었고, 이때 자유로워진 헤이제이 일왕은 상황의 위치에 오르게 됨으로써 지방의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이런 상황을 구스코에게 설명하며 모든 것이 그녀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매력을 맛본 여자 구스코는 헤이제이 일왕의 결정을 뒤집고 싶어졌고 결국 오빠인 간신 나카나리와 함께 상황의 허락도 받지 않고 헤이제이 상황의 재주기를 기도하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사가 일왕에 의해 제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사라는 것이 종국에는 모든 것이 때는 때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악녀의 오빠 나카나리라는 간신은 체포되어 사가 일왕에 의해 처단되었고 요사스럽던 악녀 구스코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어 버리게 되는 말로를 맞이합니다. 현실이 이런 지경에 이르자 상황 헤이제이는 절에 들어가 14년을 살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상황은 여전히 요사스러움으로 자신에게 성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해주던 구스코라는 악녀를 그리워하며 다른 여자들은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헤이제이 상황은 주위 신하들의 생각과는 달리 요사스럽고 음흉했던 구스코라는 악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스코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는 일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구스코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면 마치 당 현종이 말년 제위를 물려준 후 목을 매 자살한 양귀비를 그리며 살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구스코라는 악녀가 만약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버릴 수 있었다면 헤이제이 상황과 함께 서로를 아껴가며 행복한 말년을 즐기며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결국 비틀어진 한 악녀의 욕망이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력과 지나친 욕구에 맞들인 여자는 권력의 중심에 서서 실제로 그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들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일본의 또 다른 악녀로 이름을 올린 요도 도너의 악행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